10월 15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2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곧 관광객용 지침 발행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득담 총리 요청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나오려나요? 장관은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관광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했으며 2020년에는 해외 관광객 80% 감소, 2021년은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내국인 관광의 경우 2020년 8,500만 명이 관광했지만 2021년은 거의 멈춰서 숙박업소의 90%가 문을 닫고 호텔 객실은 최소 1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책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행 시기가 관건일 듯합니다. 일본, 베트남의 백신 50만 도스 추가 공여.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50만 도스를 추가 공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이미 총 300만 도스의 에이지 백신을 보내며 백신 보관 비용으로 약 180만 달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50만 도스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러니 베트남이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교통운송부, 지방대기로 검사 규정 아직 폐지 못해. 10월 15일 교통운송부는 각 지방에서 아직 전염병 등급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기차 또는 버스 여행 승객은 여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사가 아예 필요 없다와 접종 완료자도 검사는 받아야 한다로 의견이 갈립니다. 안전과 비용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선은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파 속 전염병 추이.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62개 성시에서 84만여 명의 감염이 기록되었으며 가오방성은 아직 코로나19가 미발견된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사파는 델타 변이에 의해 빠른 확산 속도로 발생했습니다. 약 80%의 감염자가 무증상 혹은 경증이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62개 성에서 84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오방성은 아직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1에서 4파 감염 건수 1파, 2파, 3파, 4파. 이번 4파는 4월 27일 격리 지역에서 감염된 옌바이 호텔 데스크 직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코로나19는 30개 성 약 3,000명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중 박장, 박寧성은 최다 감염을 기록한 두 지역입니다. 하남성의 연쇄 감염. 호치민시의 4파 감염 발발은 4월 29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사실 연관된 3건이 기록되자 몰려왔습니다. 5월 26일에 르네상스 부흥선교회 집단. 그 이후에 감염 수는 빠르게 늘어나 시 주변 성들까지 확산됩니다. 7월 19일 남부 19개 성시가 동시에 지침 16호 거리두기를 합니다. 약 30만의 의료진, 군대, 공안이 방역에 지원했습니다. 의료부서, 군병력, 공안병력, 자택요양이 필요한 확진자가 넘치는 10개 성에서 1350여 개의 이동진료소가 시행되었습니다. 47개 성시에서 25만 6,100여 개의 코로나19 지역사회팀이 생겼습니다. 보건부는 소생센터 11개를 세웠고 46개 성시에 ICU 병상 9,230개 가까이 생겼습니다.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5,280만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수령한 백신 수 5,450만 도스. 접종한 백신 수 3,980만 도스.
코로나19 안전 적응 등급 최초 발표한 성. 빙폭성은 정부와 보건부의 코로나19 안전 적응 규정에 따라 2등급의 중간 위험 상황으로 발표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성인민위원회가 발표했으며 사무실, 학교, 병원 외 공공장소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관광 숙박업 서비스업, 골프장, 스파, 미용, 샴푸,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 등이 허용됩니다. 전염병 3, 4등급에서 오면 14일 시설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하며 3회 검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시설격리는 당사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잘 보면 적당히 기존의 거리두기를 변형한 건데 그나마 안전했던 빙폭성이 이렇게 나오면 쿨하게 우리는 그린존 1등급하겠다고 외치는 지역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검문소 철수. 하노이 공안 임원은 나머지 21개 검문소는 아직 운영하지만 검문 업무는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때문에 관문 검문이 전부 해제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해당 고속도로 검문소만 흥앤성에서 부지를 빌려서 세운 곳인데 흥앤성에서 10월 14일 오후 철수 요청을 서면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정상 운영하지만 전체 검문은 하지 않고 임의검사로 차량 정체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 남쪽 관문의 검문소 일시 중단. 차량들 술술 검문소 통과. 한편 남쪽 관문도 검문 업무를 중지하여 자유롭게 통과가 가능하고 톨게이트료 징수만 진행됩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지시를 안 해주니까 자신들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어제 저녁에 들은 새로운 소식은 일주일이 아니라 1에서 2일 정도 더 검문하다 관문도 전부 철수할 것 같다는 소문이었는데 곧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퐁,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규정 폐지. 시 진입자들은 10월 15일 0시부터 검문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 오면 접종 완료자는 7일 자가격리 2회 검사, 미접종 혹은 2차 접종 후 14일 미만자는 14일간 시설격리하며 3회 검사합니다. 사전 검사비가 약간 줄은 정도네요. 개인방과 PC방, 노상 식음료 정보,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10월 16일 0시부로 다낭, 많은 활동과 서비스 재개. 상기 소식은 10월 14일 저녁 시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응우티 김옌 부시장이 밝혔습니다. 16일 0시부로 2등급에 해당하는 활동 재개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용, 가라오케, 마사지, 클럽 등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재개됩니다. 식음료점은 좌석 50%로 혼영업을 허용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방역조치와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전염병 지역에서 온 경우는 격리 수용을 계속하며 각 가정 대표자인 검체 채취는 계속 진행하여 위험도 평가의 근거로 삼습니다. 호치민시 12에서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10월 25일로 예상. 6월 30일 인구 및 가족계획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치민시의 12에서 17세 청소년 수는 68만 8,375명으로 약 7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부는 현재 접종 진행 능력이면 일주일 안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성인보다 세심하게 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소식통을 통해 나옵니다. 미리 청소년 백신 접종 수요 조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고 무슨 백신을 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속히 등교 재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와 외부의 등교 재개 압박이 크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완화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네요.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